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내연녀가 일하는 곳에까지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남편이 오게 되었고 저희는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죠.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도 못할 만큼 남편과 내연녀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남편과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한 게 하나도 없으니 결국 후회를 하고 있는지 다시 시작하길 원하고 있지만 그동안 저에게 상처를 줬던 남편의 모습들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더군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동네 주민분들의 소문이 제 귀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저는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함께 일을 하던 직원 아줌마께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건물 뒤편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직원 아줌마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저에게 놀라지 말라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설마 남편이 저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 사람은 저밖에 모르는걸요. 그리고 다른 여자 만날 만큼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사람이라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아유, 참. 내가 이 동네에서만 20년이나 살았어요. 내 귀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소문들은 거의 다 진실이라니까. 어떻게 한번 알아봐 드려?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없는 말도 진실이 되잖아요. 저는 그 일을 믿어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조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항상 남편 자랑을 해서 나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나에게 들어온 증거물을 보여줘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봐요. 잘은 보이지 않지만 저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 남편 맞죠? 그리고 그 옆에 잘 봐봐요. 서로 팔짱 끼고 있잖아요. 좀 더 자세한 증거물을 확인하고 싶다면 내가 남편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확인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에게 보여준 사진 속의 남자는 딱 봐도 제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본 여자가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봐도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던 터라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날 나만 바라봐 줄 것 같았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은 저만 모르고 있었지 이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핸드폰을 들고 있던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았고 직원 아줌마에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남겨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진실은 이미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제 행동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의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그 사람이 왜 가정을 깨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식들을 챙겨주며 즐거운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표정 관리에 신경 쓰며 마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당분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며 지내왔어요. 그렇게 며칠 뒤 직원 아줌마는 저를 따로 불렀고 또다시 주변을 살피시더니 저에게 USB 파일 하나를 건네 주었습니다. 밤에 가족들 몰래 봐야 한다면서 보기 전에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퇴근 후 모든 일과를 마친 뒤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진 사이 저는 노트북을 들고 몰래 거실로 나와 USB에 있던 파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폴더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어요. 남편이 3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들이 동네 사람들의 눈에 적발이 되었고 누가 봐도 내언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가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아이들한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남편도 모르는 건 아닐 텐데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을 너무 믿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자동차 딜러로 영업을 하고 있는 남편이 고객들을 상대하느라 하루가 모자랄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남편은 이걸 이용해 내연녀와 바람을 피고 있던 거였죠. 저에게는 항상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남편이었기에 영업직은 시간이 없다고 알고 있었지만 반대로 시간이 자유롭다는 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는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인 것처럼 행동하더니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몰래 증거물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 했었는데 어느 날 마트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 여자는 저 몰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내연녀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지 저를 찾아왔다는 말에 직접 얼굴을 보게 되었고 당돌한 내연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과 이혼하라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 놓았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서 편하게 좀 만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위자료까지 모든 걸 전부 다 주겠다면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길 원하고 있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는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자식들까지 있는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내연녀를 바라만 보고 있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면상을 들이밀며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내 말 안 들려? 승만 씨랑 이제 그만 정리하라니까.
내가 내연녀인 거 알면서 계속 결혼 생활 유지하시게? 동네에서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 나한테까지 소문이 퍼져 있는 상태인데 그쪽 귀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내연녀가 앞에 있는데 한바탕 난리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머리채라도 답던지 아니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왜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건데? 계속 이 꼴을 보고 있을 거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내 자유야.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판단은 내가 알아서 해. 아무리 내가 이성을 잃었어도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아. 나는 너처럼 저급한 여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부남인 그 사람이랑 즐기면서 생활하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니? 너는 그냥 때를 기다려. 일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해.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사지 멀쩡해서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리기나 하고 그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해결이 될 테고 너한테도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이왕 참은 거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온 김에 장이라도 좀 보고 가던지. 요즘 마트 매출이 좋지 않거든. 마트 조끼나 입고 시간당 최저 시급받으면서 물건 정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내 앞에서 잘난 척 하는 거야? 나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그쪽은 애둘 딸린 유부녀고 나는 아직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몸매도 탄탄한 처녀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여자는 애를 낳는 순간 여자가 아니라 아줌마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그 사람이 그쪽을 여자로 안 보고 그냥 가족으로만 보는 거야. 오늘은 경고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성격이 그렇게 온순한 편은 아니거든. 쓸데없이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당장 이혼 절차 밟고 끝내야 할 거야.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내연녀는 오히려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남편과 이혼을 하라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마트에서 머리채 잡고 한바탕 하겠냐는 말과 함께 분노한 눈빛으로 내연녀를 바라보자 본인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지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며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내연녀가 마트에 들어온 이후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소처럼 행동하고 있는 저에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아이들 앞에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상황을 피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저는 그동안 동네 분들의 도움으로 받은 증거물들을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변명을 하고 있었죠. 당신이 보고 들은 건 전부 다 오해야. 그냥 고객 중 한 분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있어서 아주 잠깐 위로를 해준 것밖엔 없었다고.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걸 보면 몰라? 나는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을 만큼 당신이랑 애들이 전부인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문 같은 거 듣지 말고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말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괜히 애들 귀에까지 들어가서 상처 주고 눈물 흘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나도 처음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라 당연히 바람 같은 건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어. 그래, 당신 말대로 여기 있는 증거 사진들 전부 다 오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것도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겠어?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내연녀가 마트로 쳐들어왔을 때 나눴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 주었어요. 그제서야 사색이 된 얼굴로 말을 더듬던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 잠깐 호기심에 만났던 것뿐이라면서 오로지 저와 아이들밖에 없다며 지금의 가정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게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당신도 처음에는 아주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한두 번 만났었겠지만 그 사소한 시작이 결국 일을 크게 만들게 된 거고, 당신 또한 처음에는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많이 불안하고 떨렸겠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잖아. 처음부터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면 우리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테고 아이들에게 상처 또한 주지 않아도 됐겠지. 이 모든 건 당신으로부터 시작된 거니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거야. 당장이라도 당신 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라도 잡고 싶지만 애들 깰까봐 참고 있는 거니까 서류에 사인하고 당분간 집에 들어오지 마. 시댁에서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더 이상 한 침대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먼저 그 여자한테 작업을 걸었던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던 거라고. 상담을 받고 싶다면서 집 주소를 알려줬고 아무 생각 없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니까. 오랜 시간 지켜봐왔다면서 나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서둘러 뛰쳐나왔었는데 그날이요 그 여자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었어. 결국 내 몸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이 커지긴 했지만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과 애들한테 전부 향해 있다고. 한 번의 실수 용서해 줄 수는 있는 거지. 앞으로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갈 테니까 한 번만 눈 딱 감아줘라. 아니, 그렇게는 못 해주겠어.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법이거든.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은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거야.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이미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남편을 용서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멍청하게도 저밖에 모를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던 남편은 제가 봐줄 것 같지 않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던 양손을 멈추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냥 한번 봐줄 수도 있는 건데 나한테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 여자한테 한번 꽂히게 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겠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던 거고 굳이 동네에서 바람을 피웠던 건 당신 귀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들키지 않고 만날 거였으면 내가 왜 동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겠어? 다른 지역에서 몰래 만났겠지. 당신보다 그 여자가 훨씬 능력 좋고 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이 일하는 마트에 아줌마들이 동네에서 오랜 세월 살아왔었잖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신 귀에 들어갈 수 있게 의식적으로 움직였고 내가 예상했던 대로 딱 들어맞았던 거지. 사진 찍히고 있었던 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더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당신 손에 들어간 그 증거물 내가 다 계획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굳이 내 입으로 더럽힐 필요는 없는 거잖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당신한테 모든 걸 알려주는데 내가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꼭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어야 돼? 우리 부모님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바로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거 도와드리지 않았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거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왜 시부모님이 노름한 돈을 갚아줘야 하는 건데 당신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그 많은 돈을 나한테 달라는 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한 번 도와드리면 두 번 다시는 노름을 안 하실 것 같아? 시간 지나면 또다시 손을 대실 거고 그럼 우리 식구도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도와드릴 수 없다고 그랬던 건데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말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살림 차리겠다는 거야. 당신보다 능력 좋고 거기에다가 또 애 딸린 유부녀도 아니고 나한테 이득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당신만 지친 거 아니거든. 나도 당신이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고 이런 삶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 자유를 찾고 싶을 뿐이야. 비록 내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야 좀 나가겠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당신한테 들어가는 위자료는 내 인생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좋겠네.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가자. 그깟 돈 안 빌려줬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애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혼 못할 것 같아. 당신이 나랑 우리 애들 버리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의 그 더러운 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가진 것도 없는 당신을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터지게 되었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저는 남편을 향해 사정없이 물건을 던져버렸어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자기한테 피해가 오게 될까봐 집에서 서둘러 뛰쳐나갔어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고 거실에서 남편과 한바탕 했는데도 아이들은 세상 모르고 잘 자고 있는 모습에 결국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해주려 하지 않자 이 소식을 내연녀가 듣게 되었는지 저에게 수시로 연락해
능력 없으면 알아서 빠져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빈정대면서 귀찮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목소리와 지속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내연녀와 남편의 행동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내연녀가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저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저희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내연녀와 남편이 나타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앞에서 서로 입을 맞추는데 그걸 보게 된 애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난리를 쳤고 저를 말리려는 남편의 뺨에 손을 수차례 올려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내연녀와 남편은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다면서 서둘러 도망을 쳤어요. 저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맞닥뜨렸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고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자식들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학생이었던 큰딸은 눈물을 터뜨리면서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냐고 절대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니까 너희들이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나만 아픔을 참고 견뎌냈다면 너희들의 행복은 깨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버텨왔던 거야. 엄마가 불행한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 절대로 아빠 용서하지 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미 우리 앞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인해 나에게는 더 이상 아빠는 없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가 상처받게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현명하고 옳은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어. 오히려 애들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고 결국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됨과 동시에 그동안 함께했던 세월들이 한순간에 정리가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의 인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은 남편과 마주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내연녀가 갑자기 마트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뒤를 따라왔고 제가 일하는 곳에까지 들어와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내연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과 함께 남편을 뿌리치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는 건데?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었잖아. 뭐가 부족한 거야? 갑자기 변한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당신이 싫어져서 그만 만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그냥 서로 잠깐 즐기던 사이 아냐? 이 사람이랑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겠다며.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혼까지 하게 된 건데 갑자기 그만 만나자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오빠, 그건 내 알 바 아니잖아? 원래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잖아. 나는 그쪽한테 질린 것뿐이고 새로운 남자를 찾으려는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내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런 대화를 왜 여기에서 하는 건데? 당장 마트에서 안 나가? 한창 손님들 올 시간에 영업 방해까지 하는 거야? 저기요. 그쪽 남편이니까 다시 데려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니까. 우리 두 번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네. 사람 겉모습에 속지 말고 앞으로 애들이랑 잘 좀 살아요. 엄마가 독해져야 아이들이 잘 커갈 수 있는 거라고요. 다른 건 다 모르겠고 그쪽이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둔 것 같아. 그건 부럽네요. 선영아, 오빠랑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우리 집안 빚도 갚아준다며. 제발 날 버리고 가지 마. 너까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이제 혼자가 된다고. 전 남편은 내연녀가 가지 못하게 끌어안았고 내연녀는 알 수 없는 말을 저에게 남긴 채 전 남편의 뺨에 수차례 손을 올린 뒤 전 남편에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친구가 전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고 내연녀와 눈빛을 교환하더니 마트를 빠져나가 급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고개를 돌린 친구는 제가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며 몸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친구를 보는 순간 좀 전에 내연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태진아, 너 저 여자랑 서로 아는 사이 같던데 아까 저 여자가 나한테 친구 하나 잘 둔 덕에 내 인생을 구했다던데 그게 다 무슨 말이야? 이거 내가 다 계획한 거야. 네가 저 나쁜 놈이랑 갈라서게 하려고. 처음부터 내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 너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겠지만 나는 저놈이 어떤 놈인지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내가 고객들과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데 저놈이 너 몰래 시도 때도 없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몸을 굴리는데 너는 가정을 위해 마트 쫓기 있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누가 너를 마트 사장으로 알겠어? 최저 시급받는 직원으로 알고 있겠지. 그렇게 땀 흘리면서 애들까지 키우고 있는 네가 정작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길래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동안 전부 다 계획한 거야. 마트 직원 아줌마한테 사진 준 것도 나고 소문 퍼뜨린 것도 전부 나야. 그리고 네가 내연녀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도 그리고 그 상간녀한테 찾아가 네 남편의 실체를 까발리니까 역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 그래서 마트에 와서 이 난리를 피우게 된 거고 이 사실을 전부 다 알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너한테 모든 사실을 알려줘봤자 평소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항상 참고만 살았던 네가 이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아 친구인 내가 더 이상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상의도 없이 저질러 버렸어. 저놈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 쓰레기야.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놈한테 또 다른 씨가 있더라고. 최근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됐는데 아주 잠깐 놀았던 상대라고 임신한 여자를 모른 척 하더라. 저런 쓰레기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가정에는 충실한 척 아이들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로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 더는 보고 싶지 않았어. 친구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은 친구가 소문을 내려 했다는 거에 용서하지 않겠다며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친구가 건넨 사진 한 장에는 처음 보는 여자와 산부인과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쓰레기 짓을 저질러버린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남편이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분노한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편은 제 친구에게 저를 좋아하고 있냐고 저 몰래 둘이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만 될까요? 남편은 어차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합치게 될 일은 조금도 없지만 친구의 행동이 옳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도와준 건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저 때문에 피해가 가게 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아직까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네요.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엄마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건강이 점점 약해지시는 걸 느끼셨는지 저 몰래 보험을 알아보셔서 혼자 가입을 하셨죠. 5년 전에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그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가시다 보니 엄마는 그 일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엄마와 제가 통화하는 걸 남편이 엿들었는지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저희 엄마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것 같다는 말 한마디밖에 안 꺼냈는데 남편은 그걸 생각 없이 떠들고 다녔는지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모 입에서도 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엄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셔서 남편의 입방정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었죠. 쓸데없는 얘기를 왜 시댁 식구들에게 꺼내 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온전히 장모님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오히려 당신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알아?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보험금 좀 나눠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야? 사람 일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만 우리 집안이 장모님 보험금에 눈독 들이겠소? 그래도 보험 들었다는 걸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 사수와 노예가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싹트게 한다는 거 몰라?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보험금 나오면 당장 해외여행부터 알아보신다잖아.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우리 엄마 아직까지 몸에 전혀 문제 없으셔. 그냥 예전에 아빠가 세상 떠나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는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으셨는지 내가 말려도 보험 가입을 하셨던 거라고. 그런데 암에 걸렸거나 말 못할 희귀병에 걸린 거 아니냐며 이상한 쪽으로 부풀리셨잖아. 그 말을 듣고 내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봤어? 아니면 그만인 거지.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설령 장모님이 세상 떠나셔서 보험금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그 돈을 당신 혼자 꿀꺽 할 건 아니잖아.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 당신이 보장되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진 않았어도 최소 억 단위일 텐데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모처럼 만든 자리에서 얼굴까지 붉히면서 뛰쳐나와야 했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상처까지 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겨우 진정시키고 온 거 몰라?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그 입방정만 안 떨었어도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지. 이 모든 게 당신이 자초한 일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잘은 아니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지내던 관계가 흔들리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이런 제가 돈 때문에 거리를 두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시댁 식구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서운하게만 생각했고,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은 벌써부터 앞으로 들어오게 될 보험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저 혼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한동안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남편이 역으로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네가 내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집에 올 생각도 안 해서 내가 직접 찾아왔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야? 아예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이었던 거니?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나중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면 나오는 보험금 혼자 먹으려고 저희랑 미리 관계를 끊어내려는 거잖아요. 너무 속 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돈 때문에 서로 등을 돌려야 되겠니?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건데 그래도 웃으면 서로 좋잖아.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가족들까지 등 돌리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다. 혼자 욕심 부리면 나중에 벌 받는다는 거 몰라? 항상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등을 돌린다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보험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중을 위해 들어놓은 것 뿐이라고요. 당장 돈이 생기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저희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웬만하면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이 사람이랑 떨어져서 지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말로 나중에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어머님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깊게 관여하시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 사람이 이래서 돈 앞에서는 진짜 성격이 나온다고 하더니 당신도 막상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우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오신 건데 나랑 떨어져서 지내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가 함께한 8년의 시간보다 보험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막말을 꺼낼 수 있어? 정말 이대로 나갈 거야? 그만하고 당신도
이제 그냥 오픈하는 게 어때? 생명보험 당신이랑 내 앞으로도 들어줘 있잖아. 우리도 자식들한테 도움되려고 들어둔 거 아니었어? 며느리가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속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래야 돈은 싸움이 안 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오해만 쌓이다 보면 문제만 더 커진다고. 아, 그러니까 두 분께서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저한테 더 막대하셨던 거네요. 어쩐지 보험 약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보다 일찍 가입하신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람만 알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함께한 8년의 시간 동안 나는 당신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었나 봐. 오히려 잘 됐네.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아버님, 어머님도 생명보험에 들었으니 우리 엄마한테 나오는 보험금을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던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네요. 저희 부부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우리 관계를 왜 다시 생각해봐? 그동안 당신이 물어보려 하지 않았으니까 알려주지 않았던 것 뿐이야. 물어봤으면 당연히 말을 했겠지. 벌써 내가 했던 말을 까먹은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랑 통화하는 거 엿들었을 때 아버님, 어머님은 보험 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오늘 아버님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셨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주셨잖아.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나는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분간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하은이는 내가 데리고 갈게. 어차피 당신은 지금까지 육아 한 번 도와준 적 없어서 애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럼 편히 계시다 가세요.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한 말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더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가 없었지만 보험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소름 끼치게 너무 싫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거의 남남처럼 지내왔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으셨죠. 엄마는 제가 남편과 별거를 장시간 유지하는 거에 걱정을 하셨지만 한 번 깨져버린 부부관계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처음으로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오셨어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엄마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시모를 반겨드렸고 그렇게 엄마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고민이 많다면서 시모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왜 찾아오신 건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매장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좀 더 넓은 곳에서 자리를 잡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과 반대로 사돈은 지금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돈은 많이 필요 없잖아요. 최근에 건강도 많이 약해지셔서 거의 외출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돈 쓸 일도 없고 통장에 썩고 있을 텐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빌려주셨던 돈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진정한 가족 아니겠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요 며칠 상가 몇 개를 받은 게 있는데 목 좋은 가게가 갑자기 나와서 저희 가족이 식당을 차리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어머님, 저랑 그이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지금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리러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닌 저희 관계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랑 별거 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조금도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혼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원래 부부싸움은 갈로 물베기라잖아. 살다 보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 다툴 때도 있는 거지.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잖아. 혼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니? 사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돈 얘기부터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딸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풀지 않고 대충 넘어가시려는 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장서방과 제 딸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제 아들이 알아서 풀 일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지금 많이 급한 관계로 며느리한테 돈을 빌리려고 온 겁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엄마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려 현관문을 나서는 시모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왔다면서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어차피 저희가 돈을 빌려드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시모를 잡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갔는데 물 한 잔 내주지도 않고 돈도 빌려주지 않고 내쳤다며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누워 계신다며 혼자 흥분해서는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친정집으로 달려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늦은 저녁 시간이라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저를 밀치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장모님 보험금에 대해 얘기 좀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 우리가 장모님 보험금 다 먹으려고 무슨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나중에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그때 그 보험금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자고 얘기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장 가서 당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관계 그냥 끝내는 거라고. 자네 지금 내 딸에게 뭐 하는 짓이야? 나도 전부 다 들어봤는데 자네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면서 누구 보고 사과하라는 거야? 우선적으로 지금 별거를 하고 있으면 내 딸을 잘 구슬려서 상황을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장모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자네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가?
장모님, 그게 아니잖아요. 보험금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그냥 서로 웃자고 한 말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장모님 집에까지 직접 찾아오셨는데 물 한 잔 건네주지 않으시고 남대하듯 단호히 거절하시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저희 엄마도 자존심 다 버리고 힘들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무작정 찾아오신 건 예의가 아니시지. 어머님이 왜 오셨는지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지금 하시는 식당이 너무 작다고 좀 넓히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빌리려고 오신 거잖아. 그럼 그 전에 나랑 쌓여있던 안 좋은 감정부터 해결하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용건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식당 넓혀야 되니까 돈을 달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셨다고.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돈을 맡겨두신 것도 아닌데 어머님 돈 마냥 행동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 우리 엄마는 오신 김에 나랑 있었던 일에 대해 들으셨으니까 상황을 정리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어머님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면서 조금도 잘못한 거 없다고 문을 박차고 나가셨다고. 그럼 당신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됐으면 최대한 좋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방금 이혼이라고 그랬지? 나도 한 달 넘게 당신이랑 별거하면서 8년의 시간을 되돌아 봤거든? 그런데 항상 당신 위주로만 돌아갔지. 정작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더라고. 나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쌓인 감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이혼하자. 제가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던 말에 확실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만 끝내려고 하자 많이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에 상당히 어이가 없었죠. 원래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대충 듣긴 했는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했을 때 시모가 며느리를 하도 못살게 굴어서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인연을 끊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지만 현재 시모의 태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었죠. 결국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줬던 시모는 좋게 풀 생각은 안 하시고 남편에게 저와 이혼을 하라고 부추겼고 끝내 저희 부부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막상 이혼을 하러 가게 되자 고민이 많아졌는지 계속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어요. 행동을 봤을 땐 말로만 이혼하자고 큰소리쳤지. 막상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되려 하자 이것저것 고민이 많아 보이는 눈치였어요. 법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죠. 당신은 항상 그 입이 문제야. 처음부터 조심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여기까지 와서 이혼 안 하는 것도 웃긴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을 봐봐.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 이혼하러 왔잖아. 단지 우리 딸이 마음에 걸리는 것 뿐이라고. 나는 당신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다니까.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다는 사람이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못 찍는데?
애 핑계 대지 말고 이제 그만 질질 끌고 하루빨리 정리하자. 매일 이렇게 사는 거 숨 막혀서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이랑 나랑 어차피 이혼하게 되는 거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거든?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이랑 이혼하면 위자료를 어머님 통장으로 보내달래. 지금 우리가 이혼하는 게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데 위자료를 받겠다는 거야. 만약 주지 않으면 2번 다시 아이 얼굴 못 볼 줄 알라면서 전화기 붙잡고 나한테 화를 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대화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어. 당신 귀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 얘기해 주는 거야. 아주버님도 어머님 때문에 인연 끊었다며. 결국 당신이랑 나도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있지도 않은 보험금 때문에 나한테 온갖 상처 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셨잖아. 거기에다가 당신까지 한몫 거들었고 이제 그만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나도 더 이상 기다리는 거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도 차라리 새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밖에 안 나왔고 제가 먼저 서류 제출하려 들어가려 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확인을 해보니 엄마 지인분께서 연락을 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저와 가볍게 대화도 나누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셨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너무 놀라 서둘러 차를 몰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듣곤 차를 타고 저를 뒤따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 뒤를 따라오던 남편의 차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마침 신호에 걸려 핸드폰 문자를 확인해 봤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겠다는 문자를 남겨둔 상태였죠. 무슨 생각인지 알 순 없었지만 너무 급한 마음에 일단 병원부터 향했는데 저를 기다리시던 엄마 지인분을 만날 수 있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천천히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시모에게 쉬지 않고 전화가 울려댔어요.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서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제 눈앞에 시모가 나타났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시더니 제 팔을 끌어 병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모에게 끌려간 저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며 노려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돈이 지금 위급하시다며? 오늘 내일 하시는 거니? 내 아들이 그러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고 그러던데 언제 세상 떠나신다니?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니까. 나도 밖으로 돌아다니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돈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니? 이참에 아주 잘 됐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목 좋은 가게짜리 파놨다고. 다른 사람 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약하도록 하자. 보험금 지급 날짜가 언제가 될 것 같니?
일단 계약부터 진행할까? 너희 사돈이 누워 계신 병실에 좀 가봐야 되겠다. 언제 숨이 끊어질지 확인해야 나도 준비를 하지. 내 아들 말로는 지금 혼수 상태라는데 웬만하면 일주일 안으로는 세상 떠나시겠지? 단순 사고니 보험금 타는 것도 그게 문제될 것 같진 않던데.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면 일단 위로부터 해주고 다시 깨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얘 또 시작이네.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뭐하러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니?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 나한테 보험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가족이 잘 살아야 너한테도 이득 되는 거지.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내 손녀볼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에 너희 사돈에게 나오는 보험금으로 식당 넓히는데 사용할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거라.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이랑은 당장 이혼할 거라 더 이상 가족도 아니에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몬은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어요. 순간적으로 당한 상태라 너무 당황해서 시모에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박차며 시모의 이름을 외쳐 부르더니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자 시모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앞에는 분노하고 계신 엄마가 시모에게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야, 강덕순, 네가 사람이야? 감히 내 딸의 머리채를 잡아?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며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돈이 멀쩡히 걸어올 수가 있는 거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지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계신 거였다고요. 엄마 친구분께서 사고 나신 자제분의 번호를 저로 착각하고 잘못 거신 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된 상황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병원으로 왔었는데 저희 엄마가 다치신 게 아닌 지인분이셨다고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시면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 잡고 보험금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다 처리 가능하니까 힘 빼실 필요 없어요. 그만 돌아가요. 그리고 위험하게 거기에 올라가 계시지 마시고 그만 내려오세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비도 오고 있고 바람도 불어서 위험하다고요. 시모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많이 놀라셨는지 도망을 치시다가 옥상 난간 위에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셨을 땐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내려오질 못하고 계셨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자 시모는 가까이 오지 말라며 건들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온몸을 점점 더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천천히 내려오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고
엄마도 서둘러 내려오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과 시부가 옥상으로 올라오셨는데 시모가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시부와 남편은 시모가 14층 높이에서 떨어질까봐 무작정 달려가 시모를 붙잡으려 했는데 그 순간 중심을 잃은 시모가 뒤로 넘어졌고 14층에서 떨어지려는 걸 시부가 붙잡아 버티려 했지만 빗물 때문에 미끄러웠는지 남편과 시부의 손이 떨어지면서 시부모님은 14층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주저앉아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14층에서 떨어진 시모와 시부를 보기 위해 난간에 매달려 밑을 바라봤어요. 두 분은 1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간쯤에 위치한 난간에 매달려 있으셨어요. 저는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부모는 오래 버티지 못한 채 결국 1층으로 떨어지게 되셨죠. 시부모는 급하게 수술실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두 분 다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떨어지실 때 나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회복이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매일 병원에서 시부모님을 살펴드리고 있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누워 계시는데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는 제가 나쁜 여자가 될 것 같아 아직까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요. 남편은 저에게 원망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시모의 욕심이 낳은 결과니까요. 저는 남편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셨다면 앞으로 제가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예비동서가 결혼을 하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 저와 시모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모습을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전 상황이 시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시모가 무릎을 다치게 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시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시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잘 대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하셔서 점점 더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딱 10년 되었는데요. 9년을 버텨왔었는데 시댁에서의 1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을 정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어요.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만큼 시모의 이중적인 성격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금 그 말을 했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일을 왜 크게 만들고 그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너무 억지 부리는 거잖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이해 좀 해주고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줬잖아. 어머님이 계단에다가 무슨 짓까지 저지르셨는데 나 여기 들어온 이유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 보살펴 드리려고 온 거지. 저 세상 떠나려고 온 거 아니거든? 어떻게 계단에 기름을 뿌릴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어?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다 나중에 우리 딸 나연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아무 사건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나연이가 받기라도 했어봐.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엄마가 실수로 부은 거라잖아. 당신 요즘에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왜 계속 악화시키는 건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저걸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아무리 당신 엄마라고 해도 생각 좀 하고 편을 들지 그래? 어머님이 실수로 기름을 쏟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 식용유가 왜 필요하셨는지 여쭤보기라도 했어?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 내가 밟으려다 발견해서 미끄러지지 않았던 거지? 만약 밟았다면 나는 지금 내진탕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너무 놀라서 기름을 닦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내 모습을 몰래 지켜보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다니까. 나는 무릎을 다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거지. 내 목숨을 잃으려고 어머님 댁에 온 게 아니야. 편들 걸 편들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과도 끝이야.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오죽했으면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겠냐고.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더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감싸기만 하려는 남편의 모습에 정 떨어져 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긴 뒤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저를 계속해서 말리려는 남편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시모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하필 계단에다가 식용유를 부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려 했던 게 아니다. 너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저지를 생각을 하겠니? 요즘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예민해진 거 아니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겠니? 이대로 나가버리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풀어나가도록 하자. 연기 그만하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왜 이 사람 있었을 때만 약한 척 하시는 거예요? 저와 단둘이 있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시라니까요? 당신 그만 좀 하지 못해? 우리 엄마가 먼저 손을 내미셨으면 당신도 멈출 줄 알아야지. 왜 더 악화시키려는 건데?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니까. 하마터면 제가 세상을 떠날 뻔 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목소리를 높인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딸이 이혼하는 걸 원하겠냐고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말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고 남편도 뒤따라 방으로 들어오더니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 잘못되길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셨겠어?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 잘 알잖아. 이번 일은 서로의 오해에서 시작된 거니까 최대한 좋게 풀고 끝내는 걸로 하자. 우리가 이혼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군지 잘 알잖아. 나연이한테 상처 줄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당신은 끝까지 내 생각은 전혀 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신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적응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나 정말 많이 지쳐 있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야. 그러니까 당신도 고집 부리지 말고 어머님 그만 요양원에 모시는 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나연이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오래 기다려주지는 못해.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었는데 이혼 얘기 나왔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집안의 장남과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이혼은 절대 안 되고 엄마한테도 내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거실로 좀 나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으시대. 시모가 겨울에 미끄러지셨는데 그때 무릎을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며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에만 앉아 계시다 보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제약이 많았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안의 며느리라곤 저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었는데 항상 돌아오는 건 모진 말들 뿐이었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시다 보니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죠. 누가 봐도 시모가 계단에 기름칠을 했던 건 저를 해하려는 행동이 확실한데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에 많이 화가 났고 저도 더 이상은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부르신 이유는 도련님한테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문제로 시댁에 오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능력이 상당히 좋은지 흥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막내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더라. 월 수입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사업을 한다지만 한 달에 3억이면 엄청 성공한 거잖아. 그러니 무조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겠지. 이번 주말에 인사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네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다. 내가 무릎이 이 모양이니 어쩌겠니. 대신 고생 좀 해줘야지.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저 혼자서요? 이번 주 주말이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저는 어머님 살펴드리는 것도 벅찬 상황이에요. 음식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식사는 나가서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죠. 이 사람도 새벽같이 출근해서 집에 늦게 오고 중간에 나연이도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차라리 밖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을 미리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그냥 손님도 아니고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여자인데 어떻게 음식을 주문할 생각을 하니? 정성이 들어가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줘. 내 동생이 나이도 있는데 이번에 결혼 놓치면 너 언제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될지 모르잖아. 너는 그거 한번 희생하는 거 가지고 꼭 속 좁게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하니? 어차피 하게 될 거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도와주기가 싫은 거야?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걸 속 좁다고 말씀하시면 저야말로 서운하죠. 아니면 당신도 그날만큼은 일찍 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던지 힘으로 하는 건 당신이 좀 해주면 수월하게 끝날 수 있잖아. 예,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가사를 시키는 건 아니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시키니? 그냥 내가 하마. 아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며칠만 좀 희생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사지도 멀쩡하면서 왜 이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당신 보면 엄청 게으른 것 같아. 얼마나 힘든 일 한다고? 그거 움직이기 싫어서 다리가 안 좋은 우리 엄마를 휠체어에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게 만들어?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나한테까지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하겠어? 이게 지금 심각하게 대화할 거리라고 생각해? 이왕 하는 거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마다 나도 당신이랑 결혼한 걸 정말 후회하게 된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저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었죠. 저 혼자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도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남편과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결국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했고 집안에는 냉기가 흐르게 되었죠. 새벽에 남편이 출근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침까지 챙겨준 뒤 보냈을 텐데 전날에 그 난리가 난 이후 좋지 않은 감정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뒤 제 딸도 학교를 가야 돼서 이것저것 챙겨 밥 한 숟갈 떠먹이고 학교에 바래다 줬어요. 오는 길에 식재료를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장을 본 뒤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시부가 계셨지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시모가 혼자가 되어버리셔서 항상 외로워하셨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는 건지 매번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항상 다음 날이면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매일같이 인상 쓰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었죠. 하지만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시댁에 살면서부턴 제 얼굴에 웃음기는 사라졌고 항상 인상만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장을 보고 들어갔을 때 시모와 얼굴을 마주쳤는데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양손에 식재료를 한가득 사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더 끼얹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또 시작이 된 거였죠.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 내가 어제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알지? 내 아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억누르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이가 하는 일이 건축 현장 일이다 보니까 집안일에 신경 쓰다가 큰 사고라도 날까봐 참고 계셨던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작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이제 좀 솔직해지시죠? 어제 왜 계단에 기름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미끄러져서 사고라도 나길 바라셨어요? 그건 실수였다니까. 식용유가 필요했는데 하필 계단에서 엎질러진 것 뿐이야. 내가 너를 헤아려 들었겠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수능적이지 못하니까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조용히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무슨 말만 하면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는 얼굴에 오만 인상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 너 같은 며느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도 싸.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좋게 하려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아침에 미리 장까지 봐왔는데 돌아오는 건 찬물 2바가지였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요. 다 때려치울 테니까 어머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없어야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똑같이 찬물 1바가지 퍼서 퍼붓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주방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고 시모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현관문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 했는데 시모의 살려달라며 괴로워하는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다시 들어간 순간 시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쫓아 오시려다가 흥건해진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휠체어에서 넘어지셨고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요. 상처가 깊어 보여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시모는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며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힘겹게 휠체어에 다시 부축한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깨매일 정도는 아니라서 지혈을 한 뒤에 반창고를 붙였지만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기만 했었죠. 서로 웃으면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시모는 누워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셨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본 뒤 방문을 닫고 정리가 되지 않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식재료 정리를 끝낸 뒤 묵묵히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집안이 조용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남편이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했고 제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 엄마가 다치셨으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마가 이게 뭐야? 됐다. 그만해라.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며느리 잘못은 없다. 그러니 화내지 말고 저녁이나 먹도록 하자. 머리에 꽤 충격이 있었는지 열을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계속 지끈거리는데 네가 목소리를 높이면 두통이 심해질 것 같다.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둘이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라. 엄마, 정말 괜찮아요? 병원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뇌진탕으로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넘어지면서 살짝 긁힌 것 뿐이라.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밥 다 식겠다. 일단 저녁부터 먹자. 그날 저녁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방에 들어와 지쳐버려 자리에 누우려 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모의 이마에 상처를 냈다고 또다시 열을 올렸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돌려 세우더니 제 뺨에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너무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라 더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끝내 이혼 얘기가 나왔고 조만간 돌아오는 월요일 이혼 서류를 작성하러 가자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비웃으면서 또다시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냐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지 않길래 묵묵히 짐을 챙겼어요. 아이가 푹 자고 있어서 다음날 친정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안 좋은 상황에서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됐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밤을 꼴딱 새우면서 고민을 해봤지만 이혼만이 답이었고 동이 트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이를 빼서 품에 안더니 어디를 가냐고 화를 냈어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함께 있을 필요 없지 않냐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 뒤에 보내주던지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나머지 한쪽 손으로 제 옆에 있던 캐리어까지 빼서 버렸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아이를 남편에게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렇게 영혼 없이 준비를 끝낸 뒤 잠깐 쉬고 있는데 도련님이 거의 도착해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시모가 저를 급하게 마당으로 부르셨어요. 예, 시간 없다. 여기 정원에 있는 잡초 서둘러 뽑아라. 우리 집안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지? 일단 보이는 대로 뽑아서 갖다 버려.
그이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왜 제가 잡초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해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이 불러서 잡초 뽑으세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 우리 집안 첫인상은 너 때문에 글렀어. 오늘 같은 날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만드는 거야? 저를 탓하지 말고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어머님 아들을 탓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연이 데리고 가볼게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모는 바닥에 있던 장대를 들어 제 등을 후려 치셨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긴 장대를 들어 사정없이 저에게 휘둘렀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저 때문에 집안 첫인상을 말아먹었다면서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때마침 시댁에 들어오던 도련님이 목격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와 시모의 장대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도련님이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도련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한 여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두 눈을 의심했고 다시 만난 인연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이런 눈추한 곳에 계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너한테 이런 꼴이나 보이고 20년 만에 봤는데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보다시피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있어. 안 그래도 그만 정리하려고 했었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대로 사람을 내려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고요. 강우 씨, 어머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게 나도 처음 목격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 엄마, 왜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더욱더 조심하셨어야죠. 아니, 그게 내가 며느리한테 정원에 있는 잡초 좀 뽑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꼴랑 2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싫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으니 매질을 해서라도 똑바로 교육을 시켜놔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한 대 지어 박았다. 제가 목격한 장면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강우 씨와의 결혼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언니를 이런 곳에서 만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니가 당했던 거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전부 갚아 드릴게요. 도련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여자는 20년 전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들어진 인연이었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여자는 서점에서 매일 살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쉬고 있었을 때 제가 일을 하던 서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하길래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 두 눈에 들어온 건 서점에 불이 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서점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매일 서점에서 살던 고등학생 여자가 불길에 휩싸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당시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화장실에서 온몸에 물을 적신 뒤 그 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힘들게 구출에 성공을 했지만 그 학생의 얼굴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졌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여러 차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화번호까지 바뀌게 되면서 연락처가 지어져 소식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어요. 얼굴에는 그대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를 부축해 주면서 제 딸과 함께 시댁을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고 시모는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그때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시모가 두 발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예비 며느리를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셨네요. 그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걷기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 저에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분노가 치밀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인연을 만들게 된 출판사 대표인 동생 밑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덕분에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의 악연을 끊어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놓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장마철 운전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